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는 지금 진행의 김성입니다. 고수는 지금 오늘도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예고에 나란히 다시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3대 지수 모두 0.3에서 1.3%가량 하락하면서 금요일장 마쳤는데요. 미국의 관세 위협에 오늘 위안화 환율은 11년 만에 달러당 7위안을 돌파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국유 기업에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을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뉴욕 3대 지수 현재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3대 지수 모두 2% 안팎의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시황 분석과 투자 전략들 전해드릴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끝까지 고수는 지금 함께해 주시고요.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해왕마스터의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정보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센플러스 해왕 검색하신 후에 센TV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고수는 지금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입력하시면 라이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고수는 지금은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채팅창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들 댓글 달아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중에 답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함을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 양세동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마스터님 모셔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세동 마스터입니다. 네, 네. 오늘부터 좀 본명으로 찾아뵙게 됐는데 좀 네. 낯서네요. 네, 맨날 해양 마스터 이렇게 하다가 네. 일단은 오늘 할 얘기 자체는 사실 이제 금요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한국 증시 관련해 갖고 사이드카가 발동됐죠. 네. 정확하게 이제 3년이란 기간 동안 사이드카가 발동 안 했다가 코스닥 시장이 갑작스럽게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는데 사실 그렇게 크게 놀랄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예, 이제 왜냐면은 이제 수출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뒤따르고 어떻게 보면 미 증시에 대한 어떻게 보면 디커플링 상태가 이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건 자체가 앞으로 한국 증시는 굉장히 암울한 코스를 이어갈 가능성이 아직도 놓여 있다. 이렇게 한번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헤드라인 통해 읽으면서 좀 이제 관세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판단하고요. 앞으로 증시 부분이 어디까지 도달에 대한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높은지 같이 한번 체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 후에 양세동 마스터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현재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 본장 계속해서 낙폭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 선물시장도 확인하시죠. 미니 S&P 500부터 확인합니다. 2.06% 하락세입니다. 2,872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2.69% 약세입니다. 7,495.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1.56% 하락세입니다. 54달러 79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1.37% 상승세입니다. 1,471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64% 상승입니다. 1.12195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시장 시세 확인해 드렸고요.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지 함께 확인하시죠.
중국 정부가 국유 기업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조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후에 나온 것이며 이는 중국이 강경한 자세를 취하겠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간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무역협상 촉진 수단으로 삼았는데 미국의 농장지대가 내년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가 본격 실행되면 미중 간 무역 협상이 더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하며 가치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이 다음 달부터 대중 추가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중국 당국이 위안화 약세를 용인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안화 가치 하락은 미국의 관세 인상을 상쇄하고 경제 성장을 이끄는 두 가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미국이 외환 시장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미국이 향후 4개월에서 6개월 안에 모든 중국산 수입품 관세를 25%까지 인상하면 글로벌 경제는 세계 분기 내로 침체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모건은 무역 긴장이 기업의 투자 심리를 압박하고 글로벌 경제 성장세를 둔화시켰다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또 이번 관세 인상이 적용되는 품목 중 3분의 2는 소비재이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통화 부양책을 추가 공급하며 하방 위험을 억제하겠지만 무역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경기 회복은 역부족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걸프 해역에서 외국 유조선을 억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유조선이 주변 아랍 국가로 70만 리터의 경유를 밀수하려다 적발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선박의 국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 유조선 억류도 서방 국가들을 향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3주간 이란 혁명수비대는 유조선 3척을 잇따라 억류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4가지 뉴스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중국 정부가 국유 기업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자,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추가 관세를 예고하고 그 이후에 나온 것인데 중국 정부가 그동안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무역 협상의 촉진 수단으로 삼았는데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미국의 농장지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조치가 본격 실행되면 양국 간의 무역 분쟁이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금요일부터 금요일이죠. 네.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목요일일 거예요. 목요일, 지난주 한국 시간은 목요일부터 이제 트럼프 트윗 자체가 나왔었죠. 네. 네, 관세, 초과 관세에 대한 부분을 갑작스럽게 진행하는 부분. 중요한 거는 뭐 사실 여기서 나온 내용은 이제 내년 대선을 염두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부분은 사실상 갑작스러운 시황에 대한 진행 부분이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도달을 이제 하락에 대한 구간대가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는 이 부분만 파악하면 되는 부분이고 화해할 의사 자체가 지금은 당분간은 굉장히 없겠죠. 이제 9월 1일이라는 기간을 좀 설정을 해놓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3주 정도 남았죠. 네, 3주 정도 좀 남은 상황에서 이제 미 증시가 좀 폭락하는 사태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제 미국 증시의 최고가를 찍고 하방으로 돌아서냐 이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건 이탈에 대한 관점 자체가 염두를 해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신성을 가지기 굉장히 힘듭니다. 관세라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미 증시가 좀 급하게 떨어지는 이유는요. 예고된 시황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네. 예고된 시황이. 갑자기 9월 1일부터 우리 갑자기 추가 관세 할게. 이제 시장에 전혀 반영이 돼 있지 않은 가격 내에서 갑작스럽게 관세 인상한다니까. 추가 관세를 진행한다니까. 미 증시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한 달간. 그럼 지금은 하방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염두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텐데 오늘 갑작스럽게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기 네. 때문에
가뜩이나 이제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 갖고 내용 자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나오고 있는 상황 내에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 자체 이제 화이트리스트도 이제 지난주에 떴었는데 그래도 이제 한국 증시 자체가요 그렇게 막 급격한 수준으로 떨어지진 않았는데 오히려 미증시가 하락에 대한 추세 자체가 이어지고 미중 무역이 격화되니까 한국 증시도 어떻게 보면은 반등이라든가 조정에 대한 구간을 좀 주지 않고 다시 한번 하방 압력을 시도하는 그런 장세가 이어지는 것 뿐이에요. 금요일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끝나고 얘기를 드릴 텐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자체는 미 증시 관련해 갖고 추가 관세를 앞으로 진행할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변화에 대한 틀 자체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이것만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관세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미 몇 차례를 부과를 했던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제일 포커스를 이 부분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야, 앞으로 이거 미증시 고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하방에 대한 압력을 세게 줄 수 있는 시황 자체가 갑작스럽게 발동이 됐다. 그리고 반영하는 과정 중이다. 이 부분만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좀 이따 미 증시 차트 보면서요. 오늘 데일리 매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타이트할 텐데 금요일 날 어떻게 보면은 위치값을 제가 부딪히는 위치값 자체를 잘 보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 잘 보시는 분들은 수익이 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시황적인 모멘텀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신다면은 앞으로 이제 3주에 대한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하방에 대한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추가 관세에 대한 미국에 대한 추가 관세 그리고 앞으로 중국도 어떻게 보면은 맞보를 붙이겠죠. 네. 상황 자체가 이러한 내용 자체는 시장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결과값에서 갑작스럽게 나온 시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의 압력이 나올 수 있는 거다. 이 부분은 꼭 명시드리고 싶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관세는 이미 몇 차례 부과가 된 상황입니다. 몇 차례 부과가 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고가 갱신했어요. 여러분들. 고가 계속적으로 갱신했습니다. 이거 포커스 맞춰야 돼요. 그러면 이게 변곡이라는 그 상황을 넣어놓으면 안 돼요. 지금 9월 1일 날 만약에 관세를 실제로 올리게 된다면요. 9월 1일 날 이제 상방으로 좀 원웨이가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상방으로. 여러분들 그때 가보시면 알아요. 왜냐면은 시장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가격에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예정된 일정에서 그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면은 오히려 이제 풋포지션이 청산되고 롱포지션만 살아나는 그런 의미인 원웨이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장세가 유지가 돼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31일이죠. 30일까지 8월 1일 이전까지 하방에 대한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장세다. 이 부분만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지금 1번 헤드라인에서는 사실 이제 농수산물 관련해 갖고 이제 재선에 대한 의미를 좀 부각을 시켰는데 그 의미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할 거는 시장에 반영돼 있지 않는 추가 관세에 대한 내용 자체가 아직도 ING로 반영되고 있다. 네. 언제부터? 이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새벽 시간대, 목요일 미장이 열리는 시간대부터 그때부터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추가 관세에 대한 부분 예고된 시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추가적으로 앞으로 계속 미증시 하방에 대한 부분 염두해 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중국 위안화 환율이 오늘 달러당 7위안을 돌파했습니다. 2008년 이후 11년 만인데요. 자, 다음 달부터 대중 추가 관세를 미국이 예고를 했죠. 그런 가운데 중국 당국이 위안화 약세를 용인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오고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역시 트위터에다가 중국이 환율 조작을 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자, 이 부분 또 어떻게 이야기 나눠볼까요? 사실
지금 미중 무역 관련해 갖고 네. 이제 중국 쪽이 환율 쪽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입장인 거죠. 이제 미국이 상당히 이런 부분으로 화나는 모양인데 환율 조작이라는 멘트 자체를 직접적으로 날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중 무역 관련해 갖고 장기화될 가능성만 좀 시사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환율 관련해 갖고는 이제 현물을 대체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이제 위안화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다시 원 상태로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환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환율은 굉장히 이 부분이 높다는 부분이 좀 평가가 되고요. 그렇게 어차피 미국 입장에서 이 부분에 가만히 냅둘 리가 만무해요. 근데 다만 이제 오늘 또 트럼프가 트윗을 날렸어요. 환율 조작국이다. 이런 식으로 날렸기 때문에 이번 헤드라인 자체의 결과만 따지면요, 그냥 단순하게 이제 미중 무역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심화 이 정도로만 좀 측정하시면 돼요. 환율 상태로 보시게 된다면은. 근데 위안화 환율이 사실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좀 평가할 부분인데 환율이라는 것 자체는요, 어쨌든 간에 이 범위 구간이 있어요. 항상. 이제 어떻게 보면은 G2죠. 미국과 중국이라는, 제가 가장 쉽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어떤 거대한 국가 내에서 환율 자체가 뭐 원의 1로 계속 쭉 뜨고 이런 상황 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그만큼 이제 컨트롤을 하기 때문이에요. 환율에 대한 부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환율 관련해서 위안화를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사실 이제 좋은 조건에 조금 이제 지금은 청산 위치를 좀 건네는 자리다. 이 부분만 좀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다시 원 부분으로 회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이 부분 자체가 미 증시에 어떻게 보면 심화되는 조건 자체를 갖추고 있다. 이 부분만 좀 평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가 미국이 향후 4개월에서 6개월 안에 모든 중국산 수입품의 관세를 25%까지 인상하면 글로벌 경제는 세계 분기 내로 침체에 접어들 것이다라고 예측을 내놨습니다. 무역 긴장이 기업의 투자 심리를 악화하고 또 글로벌 경제 성장세를 둔화시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또 이번 관세 인상이 적용되는 품목 중에 3분의 2가 소비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런 주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지금 모든 관세를 20% 올리면 3분기 내로 침체 이런 주장 자체가 나오는데 이건 네. 하나의 그냥 가능성이에요. 네, 가능성. 전망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크게 시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네. 모건 스탠리에서 나오는 내용을 그렇게 좀 좋아하진 않아요. 이제 워낙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던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제 모든 관세를 올릴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이제 농수산물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네. 이제 추가 관세를 이끄는 모양인데 이끄는 상황이죠. 네. 근데 모든 관세를 올리진 않겠죠. 단순히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재선을 위한 이제 어떻게 보면 딜레이 용도로 이제 카드를 꺼냈다 이렇게 네. 좀 판단하고 있는데 모든 관세를 올리면은 사실상 폭락이 오겠죠. 근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모든 관세를 25% 올리는 거는 너무 파격적인 행보예요. 너무 파격적인 말도 안 되는 행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염두를 안 하시는 걸 권유드려요. 지금 농수산물 하나 가지고 이제 추가 관세한다 뭐 하고 이거 맞붙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모든 관세를 20% 올린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트레이딩 관점을 접해버리면요 모멘텀 자체가 이제 부서져요. 상황 자체가. 오늘 사실 헤드라인 내용 자체가 그렇게 썩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한테 미리 언급을 드리겠지만은 사실 앞으로 이제 차트에 대한 가격 자체가 이제 평단가 자체가 어디까지 떨어지냐 이 부분을 좀 측정하고 이제 매도에 대한 위치값 자체를 굉장히 고수해야 되는 자리인데 이런 내용 자체가 계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외신 언론에서 어디까지 도달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 자체가 계속 나올 텐데 우리는 좀 사실에 근거인 한 기반 내용 자체로 좀 평가하는 게 더 맞는 부분 같고요. 예를 들면은 야 9월 1일이라는 날짜를 명시하고 추가세를 이때부터 올리겠다. 이건 굉장히 사실에 근거한 시황이 되겠죠. 근데 어떤 기관이라든가 외신 평가 그리고 이제 조사기관에서 좀 평가하는 앞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거는 굉장히 썰에 불과해요. 썰에. 모든 관세가 부과 25% 부과하면은 침체가 올 가능성이 저도 높다고 평가를 하지만은 네. 모든 관세를 부과를 할 가능성 굉장히 적어요. 단순히 이제 농수산물이라는 건 하나의 압박용이에요. 압박용.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평가드리고 싶고요. 지금 농수산물 추가 관세에 대한 내용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제2의 어떻게 보면 화의 사태라고 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구간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9월 1일 이후에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상당한 기간 좀 낙폭 자체를 이룰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제2의 화의이다. 이런 부분을 좀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 차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이제 내용 자체는 사실 이제 금요일이라든가 금요일이라든가 이 여건에 대해서 크게 틀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 사이드카 발동한 거 말고 앞으로 외신 언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평가할 때 사실 이제 이런 외신 기관에서 나오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어? 야 어디 지수까지 도달할 거야? 이런 부분은요 웬만하면 배제하시기를 권유드려요. 그냥 재미로 읽으시는. 지금 상황 내에서 모든 관세를 20% 올린다는 거는 사실상 굉장히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좀 평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미증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차트 보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란 혁명 수비대가 걸프 해역에서 또다시 외국 유조선을 억류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해당 유조선이 70만 리터의 경유를 밀수하려다가 적발된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선박의 국적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3주간 이란 혁명 수비대가 3척의 유조선을 잇따라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자, 이 부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 이제 미증시 하방 압력이 이어지면은 이제 유가에 대한 하방도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장세가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유가 관련해 갖고는 네. 이란이 사실 제가 좀 이따 외신 뉴스를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 네. 화해 제스처를 한 번 더 최근에 보냈어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지금 입장 표명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 증시랑 좀 디커플링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언제든지 마련이 돼 있다. 이런 부분 좀 평가드리고 싶고요. 자꾸 사고를 일으키네요. 이란에서. 네. 근데 미국 쪽에서 이제 화해 제스처를 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그럼 유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최근 이제 60달러 위치값이죠. 58달러 위치값까지 회복될 가능성도 언제든지 제기가 되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좀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이따 차트 보면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사실 개인적인 생각은요. 유가가 지금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은 시황이 없거든요. 정확한 모멘텀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이 부분을 평가할 만한 내용 자체가 없어요. 미국이 어떤 제스처를 꺼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제스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가 지금 미 증시가 하방에 대한 압력이 좀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유가는 좀 다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오히려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란과 이제 미국에 대한 입장 자체, 유가에 대한 가격을 좀 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 평가드리겠고 앞으로의 행보 자체는 미국의 손에 갈려 있다. 이 부분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 차트 보면서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재 미증시는 하방을 바라보고 있지만 유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잠시 후에 이 부분도 유가도 차트 보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왕 마스터와 함께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현재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본장은 점차 낙폭 키워가고 있는데요. 선물시장 시세도 함께 확인하시죠. 미니 S&P 500부터 확인합니다. 2.1% 하락입니다. 2,871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2.64% 하락세입니다. 7,499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1.15% 하락세입니다. 55달러 2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1.43% 상승입니다. 1,472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 확인합니다. 0.72% 상승입니다. 1.1229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렸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확인해 볼 이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위협에 중국도 반격에 나서겠다고 경고하며 무역 분쟁 격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이란이 걸프 해역에서 또 유조선을 납포하면서 중동 긴장 고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 골드입니다. 대외 여건 악화에 안전자산으로의 골드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 나스닥인데요. 미국이 대중 추가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위협하고 나서자 중국도 반격에 나설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는데요. 글로벌 증시 출렁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스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양세동 마스터의 업앤다운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네, 오늘 나스닥은 매도 의견 주셨네요. 오늘은 어떤 전략으로 매도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사실 여러분들 다 뻔히 아실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추가 관세라는 시장 가격 자체가 아직도 반영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번 달 내내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좀 평가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갑작스럽게 이제 미국 트럼프가 트위터를 날린 시간대가 이제 네. 8월 1일입니다. 8월 1일, 2일 넘어가는 새벽 시간대에 이제 추가 관세에 대한 부분을 갑작스럽게 날렸고, 제가 이제 금요일에 얘기 드린 부분은 뭐냐면은 그대로 흘러타고 올라가는 현상 자체가 지금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을 평가를 드렸을 거예요. 네. 추세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기준선 위치값에 이제 맞물리는 부분이 가장 큰 저항대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린 입장이었는데, 지금 차트에 대한 위치값 자체가 일목균형표상 추세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이거는 시황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럼 하방에 대한 압력 자체가 앞으로 당분간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부분을 평가드리고 싶고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매도에 대한 위치값을 좀 잡는 시간대가 60분봉의 기준선 위치값을 잡는 7,700 구간대에서 잡는 게 이상적인 태도겠죠. 근데 지금 60분봉상 하방에 대한 추세 자체가 이어지고 있는 과정 내에서 좋은 자리를 놓쳤다. 단타적인 의미에 대한 접근만 가능하다는 해석 자체가 나와요. 네. 왜냐하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가격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떨어져 있죠. 상황 자체가. 그러면 T차트에 대한 매매 자체를 좀 구사해야 되는 게 지금 상황이에요. 짧은 수익권에 대한 부분만 좀 표출이 가능하다. 그게 이상적인 태도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원웨이 하방 자리가 나오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드릴 수 있는 관점 자체는요. 7,600단가까지 오면 매도를 못 쳐요. 지금 여건 내에서. 7,600단가입니다. 7,600단가. 지금 단가상이에요. 그러면 회장님 지금 단가가 7,600까지 좀 도달하려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네, 힘듭니다. 위험해요. 왜냐면 이미 많이 떨어졌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상황 내에서 매수다 매도다. 자, 시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추가 관세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하방에 대한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방이 오더라도 단순 조정에 대한 관점 자체만 다소 열릴 수 있는 관점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드린 점이에요. 그러면은 매도 위치값을 봐야 되는데 매도 위치값이 구사가 안 돼요. 그럼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올라올 때까지. 여러분들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이렇게밖에 평가를 못 해드려요. 그럼 7,600까지 올 때까지 여러분들 좀 대기하세요. 이게 좋은 관점인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시황이 추가 관세 있는데 반등을 먹겠다고 지금 매수 관점을 보고 저점, 야 오늘 저점이 이 부분으로 평가될 거야. 이러면요. 이건 한번 물려버리면 답도 안 나와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올라올 때 매도를 다시 한번 구사하는 이 위치값을 고수를 해야 돼요. 상황 자체가 대기하는 구간이 다소 이어지더라도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정확하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일봉상 미 증시가 어디까지 도달 가능성이 굉장히 높나요? 이 부분 좀 평가드리자면은 지금 상황 내에서 여러분들 무난하게 이제 7,150까지는 무난하게 도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7,150까지. 그러면요, 여러분 장기성으로 한번 이제 관점 자체가 볼 자리는요, 7,739군이죠. 이 단가까지 도달하면요, 굉장히 짧은 손절로요, 어떻게 보면 큰 비율을 한 번은 먹을 수 있는 장세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틱 차트 한번 보고 60분 봉 한번 보죠. 60분 봉은요, 시황이랑 같이 보는 거예요. 시황이랑. 그럼 장기적인 어떻게 보면 오버에 대한 관점, 이 관점으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미 증시가 나스닥 기준으로 유동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장 짧은 타이트한 손절을 질 수 있는 위치값을요, 매도 위치값을 한번 보면요, 7,200까지는 수익권 창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가 나오게 돼요. 짧은 손절로. 그럼 이런 위치값이요, 한 번은 도달이 될 겁니다. 한 번은. 반등에 대한 구간 자체 한 번 나오고 다시 한 번 또 심화되는 과정이 있으면은 추가 하방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자리 노려야 돼요. 이런 자리. 시황을 빗대어서 얘기를 한다면 틱 차트는요, 사실상요, 시황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데일리성 의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고려해 갖고 매매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60분 봉하고 일봉 차트로 기준을 삼아야 돼요. 지금 미중 무역 관세가 이제 목요일, 금요일 시작할 때부터 나왔는데 시장의 가격이 반영되고 있는 중이구나. 이 부분을 평가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을. 그리고 한 달에 대한 기간 동안 더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화요일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요일 때 이런 지지값 자체에 부딪히고 한 번 더 하방으로 슈팅 자리가 나와요. 상황 자체가. 그럼 이거에 대한 가능성이 회원님 있습니까? 네, 오겠죠. 반등 구간 오면요, 그때 또 매도 쳐야 돼요. 그럼 이때 큰 자리로 한번 먹어볼 생각을 가지고 이제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마음 급하게 먹지 마세요, 여러분들. 매매는 급하게 하면 독이에요. 안 오면 안 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지. 위치값이 고수가 안 되는데, 위치값이 자기가 어떻게 보면 여기 도달하면은 그 부분으로 평가되는 평단가가 지금 많이 낮춰져 있죠. 지금 상황이죠. 60분봉에서. 그러면 반등에 대한 구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지 손익비에 대한 구성 자체를 확 늘릴 수 있어요. 손절도 가장 타이트해지면서. 안 오면 안 하는 거예요. 여유있게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유있게. 시장 상황 체크하면서. 자, 오늘은 또 다른 외신 자체가 없었나? 트럼프가 새로운 트윗 자체를 날리지 않았나? 평가하면서.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요, 7,730 위치가 올 때까지요, 좀 기다리는 게 좋아요. 60분 봉상은. 이미 많이 눌렸잖아요. 제가 보라는 게 이제 기준선 위치값에서 한번 보라고 얘기 드렸는데, 기준선 위치값 맞고 내려가잖아요. 그 다음 자리를 평가하면요, 어디를 평가해요, 여러분? 그 다음 스팬이에요. 그게 일목균형표상 어떻게 보면 추세에 대한 완성인데, 이번 시황 자체는 일목균형표상 추세를 완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은 스팬 위치값 상단에 올 때까지 좀 대기를 하는 기간을 가지는 게 오히려 이상적인 태도에 굉장히 가까워요. 왜냐? 기준선 놓쳤으니까. 아침 10시에 되는데 제가 이거 못 잡았어요. 그럼 다음번에 한번 노리시죠.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오늘 틱 차트에서 오늘 이거 어떻게 보면 오늘 10만 원, 20만 원 벌어볼까 하면서 이거 평가하는 위치값이 우스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우스워요. 지금 상황에서. 여기까지 도달을 해야지 한 번 더 좀 평단을 기다려 볼 만한 자리가 오겠구나. 좀 한 번 더 하방에 대한 압력을 기대할 수 있는 위치값이 오겠구나. 근데 데일리도 갭이 굉장히 큰 거야. 지금 상황에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 제가 와갖고 고수는 지금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지금요 스팬이요 어떻게 흐르고 있고요.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이런 거는. 저점은 어디 구간에서 형성할지 모르는 위치값이에요. 제일 조정 조서 반등 주면요 이 위치값을 어떻게 평가해요? 지금 시황이 다 매도라고 가리키고 있는데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정석이죠. 여러분들 그때부터 다시 한번 매도에 대한 위치를 고수하는 게 그게 순서고 마음 급하게 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미증시는 한 번 더 하락에 대한 모멘텀을 구사할 수 있는 차트의 표현이 나와요. 시황이라든가 제가 매도를 구사하지만 이제 큰 반등에 대한 조정 위치값이 좀 왔을 시 그때부터 자리를 고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단가에 대한 위치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7,730 위치값하고 7,650 위치값 이런 부분을 좀 평가해 갖고 매도 위치를 한 번 더 고수하는 게 지금 여건에서는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시황에 따라서 좀 매도 추세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일봉상 한 7,730선까지 올라올 때까지 좀 대기를 하다가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에 미국이 다국적 연합체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란이 또다시 걸프 해역에서 유조선을 납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관련해서 크루드 오일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 업앤다운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네, 크루드 오일은 관망 의견 주셨네요. 사실 이제 미증시랑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 상황 자체가 미증시랑 제 커플링 자체를 다소 잃었던 1년에 대한 구간이 있는데 지금 상황은 사실 이제 이란에 대한 내용 자체를 조금 면밀히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겠고요. 지금 이탈이 나온다면은 저는 한번 매수에 대한 부분을 좀 평가를 보고 싶은데 최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란과 미국에 대한 화해 모드가 다소 이어지면서 하방에 대한 압력 자체가 이어진 상황 내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격화되는 상황 자체 조건이 좀 마련이 돼요. 다시 한번 화해에 대한 부분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일단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좀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단가상으로 오늘 당일 고가 위치값이 좀 도달이 된다면은 조정에 대한 추가 관점 아니면은 이제 저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이 시사가 돼요. 지금 시황이 없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매수냐 매도냐 평가할 수 있는 그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이제 뉴스 외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은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제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제고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유가에 대한 부분이 매도입니까 매수입니까 이 부분을 평가한다면은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딱 정확한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입장에 대한 제스처가 필요하다. 지금 상황 아닙니다. 단순히 이제 재료만 나오는 거예요. 재료 상황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것보다 다소 웨이팅을 하면서 이탈에 대한 오늘 고점 이탈에 대한 부분을 나온다면은 그때부터 이제 시황을 한 번 더 체크하고 이제 매수에 대한 구간을 포인트를 보시는 게 오히려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재 시황상 좀 방향성이 제고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이란 간의 정확한 제스처가 나올 때까지 조금 관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 세 번째 이슈 골드 짚어보도록 하죠.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재개 소식에 안전자산에 자금이 몰리면서 골드가 2013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골드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양세동 마스터의 업앤다운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늘 골드도 관망 의견 주셨네요. 골드는 어떻게 볼까요? 지금 현 위치 값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미 어떻게 보면은 엘리언트 파동이 다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골드 자체를 매매하시는 건 다소 무리다. 이 부분 평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나스닥 상황이랑 좀 다소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 미중시 관련해 갖고 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랠리 포인트를 보려면은 이제 60분봉이라든가 위치값이 어디 상황에 다시 도달되는 이 부분이 여건이 이어져야 된다고 판단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은 안전자산에 대한 평가가 추가적인 상방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시황이죠. 중화 관세에 대한 내용 부분으로 이런 부분이 평가가 되기 때문에 네. 다소 기다리는 시점 자체를 만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안전자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단가 자체는 이미 상방으로 많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평가 위치값은 지금상 힘들다. 현 위치값에서 이 부분만 좀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추세가 나온다면은 그때 매수로 붙는 게 좀 더 이상적인 태도인 것 같아요. 오늘 웨이팅 관점 자체는요. 네. 추가적인 매수를 보기에는 다소 늦었다. 이런 부분을 좀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골드와 관련해서는 현재 위치값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보기에는 조금 늦었기 때문에 오늘은 관망 의견 주셨고요. 지금까지 현재 이슈와 전략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현재 시각 11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선물시장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 본장 계속해서 하락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선물시장 시세도 함께 확인하시죠. 미니 S&P 500부터 확인합니다. 2.29% 하락세입니다. 2,86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2.97% 하락세입니다. 7,473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1.6%가량 하락세입니다. 54달러 77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1.65% 상승입니다. 1,475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72% 상승입니다. 1.12285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시장 흐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또 추가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해볼까요? 오늘 이제 한국 증시 관련해서 국내 네. 선물 지수를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 네. 오늘 장 정말 안 좋았죠. 그렇죠. 네. 간만에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는데 네. 사이드카 발동 자체가 그렇게 흔히 있는 일은 아니에요. 이제 갑작스러운 급락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호가 중단 자체를 일으켰는데 네. 금요일에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 전망이 앞으로 밝지 않다 이런 부분을 평가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미 증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커플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죠. 네. 이제 미 증시 자체가 이제 상승에 대한 랠리를 이어가도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 자체는 조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따라가기 이제 힘든 여건에서 하방 압력만 이어지면은 한국 증시 자체도 하방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사실 이제 작년부터 좀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네. 앞으로 이제 한국 증시에 대한 전망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을 거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떻게 보면 투자라는 개념 자체를 현물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사실. 근데 앞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개념 자체를 조금 세워드렸으면 좋겠는데, 한국 증시 얘기 잠깐 추가적으로 하자면요. 네. 더 떨어져요. 더 떨어져요. 제가 이제 강연회 때 좀 충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사실. 네. 지수가. 네. 어떤 발언 하셨나요? 이제 여기서는 좀 제가 얘기를 나눌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지수가 여기까지 도달될 거예요. 이러니까 다들 기겁을 했습니다. 그때 네네. 기억들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식 하세요. 예. 그때 주식 하세요. 이렇게 제가 이제 포인트를 얘기 드리긴 좀 힘들어요. 지금 강연회 때 그런 좀 센 발언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 다 이러시더라고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이런 된다. 표정 자체를 좀 짓더라고요. 말도 안 돼요. 근데 저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기회비용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볼펜 하나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볼펜이 이게 1,000원이에요. 1,000원짜리예요. 1,000원짜리. 이게 가격 변동 자체가 많이 이루어지는 볼펜이에요. 근데 이게 한 3년만 있으면요. 100원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놓이게 돼요. 100원에. 그럼 지금 뭘 해야지 가장 이상적인 태도에 놓이냐.
현금 많이 모아놓으면 돼요. 네. 그럼 그때 100원에 살 수 있는 기회비용 창출 자체가요, 더 많이 놓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어떻게 보면은 부자들이 왜 골드가 올라가고 실버가 올라가고 상황 자체가 안전자산을 왜 선호하겠어요? 레버리지가 시장이 높은 거예요. 상황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여러분들 정말 부자가 되는 방법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자산에 대해서 방어할 줄 알아야 돼요. 방어를 할 줄 아는 습관 자체가 먼저 있어야 돼요. 지출이 없어야 되는 거죠, 지출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지출이라는 건요, 손실이에요, 손실. 네. 자산이 줄어든 현상 자체를 막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금 확보하고 안전자산에 대해서 현물 투자를 하는 부분에 좀 이런 부분을 평가드린 건데, 주식시장 자체가 굉장히 암울한 여건에서 금융에 대한 자산 비중 자체를 줄이고, 어떻게 보면 선물도 같은 개념이에요. 이제 유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네. 레버리지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더 어떻게 보면 고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더 고위험이다, 이런 부분을 좀 평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현물은 뭐예요? 그러면 현물은 현물 자체는요, 이제 안전자산 현물, 이제 현금 확보에 대한 개념 자체를 세우는 건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확보하라는 제가 내용,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2년, 3년 뒤에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아,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개념이구나, 이런 부분으로. 저는 그거를 좀 평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암울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이어질 게 뻔히 보입니다. 이제 금리 관련해 갖고 스프레드를 줄이지 않겠다는 한국은행 입장 자체도 보였고, 이제 어쩌면은 좀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한 내용 자체는 이제 스프레드에 대한 좁혀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방에 대한 압력 자체를 더 시사할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하다, 이 부분 좀 평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밌는 얘기 자체를 추가적으로 제가 좀 준비를 해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지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현물에 대한 부분 평가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지.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걸 어떻게 해야지 방어를 할 수 있고, 시장의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지 현명한 답안이 될 수 있는지, 지금 상황 내에서. 그리고 일확천금을 절대 노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일확천금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허위된 어떻게 보면 광고라든가 상황에 의해서 여러분들 하루에 뭐 몇십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보다는 자기 자산을 천천히 늘려갈 수 있는 이런 방안에서 많이 생각하시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추가적으로 공지 아닌 공지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이번 주부터 이제 고수는 지금에서 다른 전문위원분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 말고 지금 예정돼 있는 어떤 실력이 있으신 전문위원분들이 새로 출연할 예정이니까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고, 네. 앞으로 이제 매매 관련해 갖고 이제 아주 사소한 팁이지만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유용한 팁 자체를 굉장히 많이 드릴 거예요. 굉장히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서울경제에서 좀 평가를 해갖고 모셔왔기 때문에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양세동 마스터 매일 보다가 이제 네. 이틀밖에 못 보면 근데 요새 또 보면은 시청자분들이 좀 네. 저를 이제 지루해 하시는 것 같아요, 매일 보니까. 다른 분들 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네. 이제 제 말에 대한 의견보다는 어떻게 네. 보면 다양한 전문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일단은 얘기를 드릴게요. 굉장히 실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네,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이제 이번 주 일정 자체는 이제 제가 월화 이런 부분으로 방송을 하기로 되어 있고, 수목금부터는 다른 전문위원님들이 방송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다들. 뭔가요? 네, 한번 보시면 알 것 같아요. 네. 저보다 굉장히 잘생기시고 미남들이십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 바랄게요. 같이 이제 고수는 지금 이끌어가는 부분이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양세동 마스터를 5일 동안 내내 보시다가 이틀 만나는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다른 사람의 시각을 들어보는 것도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요. 앞으로도 이 시간 꼭 지켜주시고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양세동 마스터와 이 자리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내용들 가득 전해드렸는데요. 더 추가적으로 더 많은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픈 채팅방 샘플러스 해왕에 들어가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